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씨,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에 있다가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씨가 어저께,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독일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소위 뭡니까?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대선 주자급의 인기를 누렸고, 한때는 뭐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는 지지율 50%를 기록했고, 2012년 대선 국면에서는 또 뭐 문재인과의 단일화 이런 걸 해가지고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2009년 MBC 강호동이 진행했던 그게 무릎팍도사에 나온 뒤에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철수라는 학자 또는 기업인이 갑자기 우리 정치의 희망, 우리 정치의 대안 이런 식으로 떠올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탁 또 죽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 지방선거, 아니 재작년입니다.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이제 자맹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정치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간보기를 하다가, 안철수 씨 옛날 별명이 간철수 아니었습니까? 여기저기 재면서 자기가 언제 나가야 될지 간만 본다고, 실제 행동은 안 한다고 하고 간철수였는데, 이제 또 간보기를 하다가 뭐 자기한테 좀 유리하다 싶으니까 국내 정치 지형이 다시 또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안철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지금 정치에 투신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대선 때라고 하면은 벌써 8년입니다. 8년인데 이 사람이 그 8년 동안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성장했느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느냐? 혹은 그럴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우리 암담한 정치 현실 갖다가 자기가 구세인 중인 것 마냥 구해줄 수 있다는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그겁니다. 안철수 씨가 과연 제대로 된 안목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가? 정치인을 떠나서 과연 그의 안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나,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언젠지 아마 아실 겁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안철수 씨는 안철수 신드롬에 기대해가지고 지지율 50%를 넘었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입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 비대위 체제가 아니었으니까 당시 박근혜 의원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안철수 씨가 자기가 지지율이 50%나 되면서도 5%도 안 되는 이 박원순 씨한테 서울시장 자리를 넘겨준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왜냐면 대통령 꿈이 있었으니까 이걸 넘겨주면서 아름다운 양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 웃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안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2011년 10월 27일부터 지금 현재 2019년 1월 3일까지 서울시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서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서울이 그 사이에 거의 근 10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희망찬 도시, 발전하는 도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도시에서 죽은 도시, 침체된 도시, 망가져가는 도시, 사실은 도시 같은 분위기가 안 나는 도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정말 그 아름다운 시정을 할 것이라고 했고 아름다운 양보를 해준 안철수 씨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서울은 정체되고 침체되고 낙후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철수 씨는 또 문재인 지금의 남쪽 대통령과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막이야. 아직도 그것도 정확하게 막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보다는 문재인 이걸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려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을 손 잡은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철수 씨 본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기득권이 그런 이념에 찌든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도와주고 이용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씨는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10개, 20개, 30개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갖은 의혹이 다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걸 한번 꼽아보자면 자기가 세운 안철수 연구소 안랩을 갖다가 무슨 미국의 메가피 보안 솔루션 회사인 메가피에서 1,000만 불의 인수 제안을 했었다. 근데 자기가 거절했다. 자기가 직원들한테 무슨 주식을 나눠줬다. 전부. 또 뭡니까? 자기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 5월호 월간조선 2017년 5월호에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 한 10가지만 꼽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씨는 안랩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도 아마 최대 주주일 겁니다. 근데 안철수 테마주에 묶여가지고 안랩 주가가 뛸 동안 안철수 씨는 수수방관했습니다. 개미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뻔히 작전 세력의 작전인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개미 세력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얘기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얘기했던 안철수 씨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식은 팔았습니다. 그 왜 팔았냐면 안철수 재단을 만들려고 팔았다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일종의 그 국민들에게 자기의 어떤 착한 이미지, 기부천사 이미지를 새겨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재단, 동그라미 재단입니다.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동그라미 재단이 도대체 그 출연 자산이 한 거의 1,000억 넘을 텐데 그 돈으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부인 김미경 씨와 안철수 본인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 그 다음에 기업 사회공헌을 역설하면서 안랩의 대표이사 시절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랩의 기부금은 연간 628만 원, 당시 안랩의 매출액은 한 1,000억 됐을 겁니다. 주식을 안랩이라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그 서울 노원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주식을 백지신탁을 안 할 수 있는 상임위를 고르다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냥 떠든 거 표류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국회의장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결국은 뭐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로 갔습니다. 백지 신탁을 안 해도 되는. 이게 과연 한때 대통령을 꿈꿨던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속칭 딱지, 재개발 구역의 딱지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부 모두 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스코 사회 이사 시절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래놓고 1,900만 원 받고 포스코가 민간 기업인데 사실은 이게 민간 기업이지만 우리가 포스코를 그냥 순수한 민간 기업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 공공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공재에 사회 이사를 하면서 일에 참석해서 1,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235건 중에서 반대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해서 사실상의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말 이게 또 웃긴 게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을 반대하면서 포스코 사회이사 시절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는 못 막았습니다. 경제범죄를 단죄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막 성토하면서 정작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SK 최태원 회장 풀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철수 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만 보면은 아니 그렇게 무슨 공정, 투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념에 일각에서 이념에 찌들었다고 하는 비판받는 이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득권이 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무슨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2018년 5월 달에 안철수 씨, 당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인터뷰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정치인 인터뷰도 이제 간혹 했는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이 많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내가 지금 사람하고 마주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사람하고 얘기했나? 혹시 AI, 컴퓨터하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문답이 무미건조하고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아무 감정 없이 영혼 없다 요즘 말로 이제 영혼 없다 그러는데 영혼 없는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정치 입문한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 시절 아닙니까? 국민의당 시절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또 뛰어나와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2016년 총선 때 호남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과연 뭐 개인적인 특성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던 정치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신선하다, 새롭다. 근데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은 새로우십니까? 신선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직 외치는 새 정치, 정말 새 정치일 것 같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미지 변신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국면에서 그 전에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바뀌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상당히 어색한 굵은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색하다는 겁니다. 이 카메라 앞에서. 더군다나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도 여느 정치인과 다르게 너무 어색하고 이 사람은 8년, 지금으로 따지면 8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아직도 정치인을 코스프레, 흉내내는 아마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념, 솔직히 이념이라고 말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양분된 극단적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 지형을 갖다가 이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과연 자기가 이걸 바꾸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한번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